에어비앤비에서는 지금 이제 9월 말 기준으로 적법하게 허가증이 없는 숙소들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숙소가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9월 말 돼봐야 알겠지만 저는 무조건적으로 싹 쓸 것이다. 어제자로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전세 대출을 받아서 공유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례에 대해서 MBC가 이걸 취재를 했더라고요. 플랫폼이 에어비앤비죠, 딱 봐도. 그래서 에어비앤비 앱에서 이제 은평도 돌려보면은 이 숙소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 근데 사실은 운이 나쁘게 걸린 사례긴 한데 전월세 대출 받아서 또는 뭐 월세로 자기가 전입신고를 하고 공유 숙박업을 하시는 굉장히 많은 사실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거 자체는 불법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지킬 거는 다 지키고 있거든요. 지금 원룸이 아니죠, 일단. 숙소가 딱 봐도 화장실도 잘 돼 있고 거실도 있고 주방도 다 잘 갖춰져 있고 국가에서 원하는 이 합법적인 기준 다 맞췄어. 아마 외도민도 지금 다 받았을 거예요. 벌써 4년 전에 월세 계약을 맺었다. 21년도 안정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일단은 이제 뉴스에서 얘기했던 거는 약간 편법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약간 꼬집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댓글 내용도 보면은 저런 인간들 때문에 쓰여야 할 곳에 쓰이지 못한다. 그래서 사실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 같아요. 왜냐면은 자기가 조건만 맞고 자기가 직장인으로서 뭐 일정 소득이 있고 그러면은 사실 전세 대출을 안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댓글 자체가 쓰여야 할 곳에 쓰이지 못한다? 이거는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조건이 되면은 사실 다 가능한 게 전세 대출이고 청년 뭐 34세 미만은 조금 더 저렴한 금리로 이렇게 해주고 있다는데 사실은 진짜로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금융권이랑 잘 해서 상품을 만든 건데 이거를 공유숙박으로 풀고 있으니 사실 답답할 노릇이긴 합니다. 우리가 청년분들 같은 경우에 약간 1억 미만으로 투자금을 책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적은 한 2, 3천 내에서 공유숙박을 하나 세팅할 때는 사실 이 방법만 한 게 사실 없긴 해요.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꼬모셰에서는 한두 채를 약간 편법을 이용해서 하는 건 별로 그렇게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내가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약간 부업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카드긴 한데 이게 절대로 이 수익이 내 메인 잡의 그 수익을 넘어가기는 힘들 거 아니에요. 여기가 지역이 은평구라고 했는데 은평구가 아니고 뭐 홍대나 이제 강남구 한복판이었다고 하더라도 매출이나 순수익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말 그대로 그냥 정말 부업으로 집에서 혼자 육아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프리랜서 분들이 하기가 이제 좋은 사업인 거는 맞아요. 하지만은 이거의 한계점은 여러 채로 늘리기에는 좀 제한이 있고 한 채를 돌려서 얻는 수익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 그래서 물론 처음에 1호점, 2호점은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지금 호스트 분도 이거 한 숙소가 이제 뉴스에 보도가 되고 아마도 한 10개, 20개 정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운 나쁘게 좀 걸리긴 했는데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 기업형으로 뭔가 진짜 내가 숙박업으로서 제대로 좀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은 저는 이런 방법보다는 물론 이제 소액으로는 하기 좋은 거고 뭐 소액이 아니라 한 2, 3억 정도 들고 있으신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 적법하게 상가를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를 용도 변경을 해서 호스텔로 일반 숙박시설로 변경을 한 뒤에 숙소로 세팅을 하는 건 저는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숙소 자체가 상가보호법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상가를 임대할 때는 엄연히 사업자가 나오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최장 10년까지 보호가 되죠. 적법하게 월세도 밀리지 않고 잘 내고 연장을 해서 계속 재계약을 이어나갈 수가 있어요. 10년까지 그게 보장이 된단 말이야.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주택을 그냥 월세 계약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에 제한이 분명히 있겠죠. 전세 계약 같은 경우에는 최장 4년까지만 이렇게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숙소가 아무리 잘 되고 그래도 내가 계약을 유지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보다는 훨씬 더 보호 장치가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도 사실 괜찮다고는 생각하지만 내가 뭔가 이 사업의 규모를 키우고 싶어. 그래서 이거를 몇 채 돌리거나 아니면은 한 100평짜리에서 룸을 한 20개를 돌리고 싶어. 이런 식으로 접근할 때는 당연히 상가 임대차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물론 근생 빌딩을 아예 매매를 해서 건물 통째로 용도 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당연히 재테크 하신 분들도 있지만 애초에 이제 그런 분들은 시드가 거의 뭐 10억에서 20억 단위로 이제 큰 분들이 접근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접근하는 소액 2억, 3억 이내에서 접근을 하신다거나 할 때는 월세가 저렴한 상가에 임차를 해서 적법하게 호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고 그런 식으로 에어비앤비나 숙박업 영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에어비앤비가 9월 말부터 이제 신규 등록을 하려고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가 이제 제가 경매로 예전에 받았던 투룸 빌라였어요. 저희가 임차인이 나가고 어떻게 하면
하면은 좋을까 매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빌라 시장이 요새는 매각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쉽진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팔기 직전까지 월세를 최대한으로 뽑을 수 있을까? 에어비앤비밖에 없겠죠. 아, 여기도 그냥 에어비앤비 한 몇 개월 돌리다가 매각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 빌라를 외도민을 받았어요. 등록을 하려고 이제 하다가 이제 매각이 됐는데, 원래는 에어비앤비는 등록을 하려고 하면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그때 9월 말 10월부터는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을 구청으로부터 받아야지만 에어비앤비에 신규로 숙소가 등록이 가능하게끔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신규 숙소는 무조건 허가증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현재 뭐 홍대, 마포구에서 가장 많다고 하잖아요. 마포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숙소들이 원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피스텔 안에서 꼬모시 본사가 위치한 양화로 156번지 저희 빌딩 안에도 13평짜리 오피스텔로 이용되는 호실이 한 100 몇 세대가 돼요. 거의 200세대 가까이 되는데 그 호실들에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어. 그렇게 외도민을 운영을 하는, 우리 에어비앤비 들어가서 지도 같은 걸 이렇게 보면은 우리 건물에 한 내가 보기에 한 10대 명의 사업차들이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어.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면은 1박에 10만 원대로 영업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에어비앤비에서는 지금 이제 9월 말 기준으로 적법하게 허가증이 없는 숙소들은 이제 블라인드 삭제 처리하겠다라는 공지를 한 바가 있어요. 근데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당연히 불법 숙소로 되는 거니까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숙소가 블라인드 처리가 되거나. 근데 에어비앤비 본사의 입장에서는 사실 수수료를 먹고 사는 기업인데 그거를 일괄적으로 삭제를 하는 게 과연 공지대로 이게 이행이 될까?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에어비앤비 수수료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에어비앤비 측에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 많은 마포구의 숙소들 또는 전국의 모든 미허가 숙소들을 전부 다 블라인드 처리를 할까?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이 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이게 정부에서 나온 지침이 아니고 에어비앤비라는 이 플랫폼 안에서 내려진 지침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말은 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9월 말 돼봐야 알겠지만 저는 무조건적으로 삭제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뭐 우리한테는 되게 좋은 거죠. 우리는 이제 앞으로 합법적으로 이제 그런 영업 허가증을 발급받아서 뭐 외도빈을 운영하든 아니면은 호스텔로 기업형으로 10객실에서 뭐 20객실 정도로 되는 규모로 이제 운영을 할 입장인데, 앞으로는 원룸에 대한 그런 오피스텔에 대한 그런 규제가 당연히 이제 등록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한 이제 지침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외도민을 하실 분들 또는 호스텔로 규모를 조금 더 키워서 가실 분들 또는 뭐 캡슐 호텔을 한다거나 이런 예비 사업자 분들은 에어비앤비 이런 지침이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